안녕하십니까. 서경석 목사입니다. 조선족 디아스포라의 제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강의 제목은 조선족 동포들은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조선족 동포들에 대한 한국 사람의 냉대가 너무 심해서 동포들이 아주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 조선족은 일제강점기에 조국에서 살기 어려워 외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국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면 당연히 동포로 껴안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일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고려인입니다. 고려인은 연해주로 망명 갔다가 연해주에서 다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해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에 살다가 한국으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고려인은 조선족과 달리 우리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강제 이주할 때 3일 내로 짐을 싸게 하고 지도자들을 전부 총살해버려서 지도자가 없는 고려인 사회는 우리말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은 한국에 돌아와 광주에서 집단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 마을을 통해서 한국인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고려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거부 반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88 올림픽 이후 조선족 동포들이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조선족을 냉대하지 않았습니다. 또 2003년에 서울 조선족 교회가 동포들에게 고향에 돌아와 살 천부적 권리가 있다며 합법 체류를 위해 단식 농성을 했을 때에도 언론이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한국 국민의 70% 이상이 조선족을 동포로 껴안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그 조사의 영향도 있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동포들이 단식 농성을 하는 서울 조선족교회에 찾아와서 동포들을 위로했고 중국을 갔다 오면 체류 자격을 주겠다고 해서 동포들의 합법 체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한국 국민이 동포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이들이 동포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 중국 사람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동포를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차가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동포를 바라보는 한국민의 시각에 대한 여론조사가 없어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여론조사를 하면은 동포들을 껴안아야 된다는 여론은 기껏해야 30-40%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국 국민은 일반적으로 조선족을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중국 대사관은 조선족 동포를 중국 정부의 앞잡이로 활용하고 있어서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닙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 등 모든 나라에서 은밀한 공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국 체류 조선족을 공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족들도 일반적으로
친중국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동포들이 중국 공산당에게는 문제가 있다. 그걸 모를 리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중국 정부가 기독교에 대해서 탄압을 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포 기독교인들은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선족은 중국 국민이 되는 교육만 받았고 자유민주주의 교육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공산주의의 문제점을 확실히 인식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체류 동포들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의 수준이 중국보다 훨씬 낮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태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조선족을 차별하고 냉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포들은 중국이 문제가 많음을 잘 알더라도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잘 알고 또 중국을 자주 왕래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중국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조선족 동포들에게 국적을 잘 주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족 동포들의 친중국적 시각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사는 자식에게 노후를 의존하면서 살겠다는 동포들은 한국 국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의 약 80%는 국적을 취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을 마감할 생각을 하고 있는 동포는 국적을 취득해서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동포들이 당연히 지금 당면에 있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고려인들은 조선족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고려인과 조선족을 다 동일하게 대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족이 냉대를 받으니까 고려인도 제대로 대우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고려인은 조선족을 원망합니다. 이 점을 생각해서라도 조선족은 반드시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점을 시정하려면은 조선족은 확실히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하고 한국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선족이 겉으로 중국을 비판하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조선족은 절대로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포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국가안보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입장에서 중국의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선족이 중국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도 조선족이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인처럼 생각하는 것을 절대로 나쁘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문제는 무엇인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중국식 사회주의와는 상극입니다.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중국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 또 동포들도
중국의 문제점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선족 아카데미는 이 문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동포들 스스로 이 문제를 잘 파악해서 바른 인식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저희 조선족 아카데미는 한국민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한국은 해방 후에 남북으로 분단되어 북은 공산주의, 남은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었습니다. 해방 후 80년이 지난 지금 남북을 비교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가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분단 당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용도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독재가 되면은 국민이 일어나서 민주주의를 회복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했습니다. 둘째로 이승만 대통령은 토지개혁을 해서 소장농은 싼 값으로 자기의 토지를 확보할 수 있었고 지주는 땅을 팔아 기업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자기 소유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6.25 전쟁에서 목숨 바쳐 싸웠습니다. 반면에 북한 땅은 전부 국가 소유입니다. 땅이 국가 소유가 되면은 나라는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대한민국이 성공한 데에는 기독교의 역할이 컸습니다. 기독교의 인권, 정의, 나눔, 평화, 절제, 용서의 정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했습니다. 넷째로 한국의 시장 경제는 경제 성장과 사회적 형평을 동시에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형평이라고 해서 무조건 평등하다, 무조건 공평하게 배분한다. 그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경쟁하되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의 생존권도 보장해주는 그런 체제입니다. 다섯째로 한국은 극빈국에서 출발해서 16개 나라 젊은이들이 피 흘려 지키고 세계의 가장 많은 원조를 받아 선진국이 되었으므로 전 세계에 보훈하겠다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트럼프 이후 자국 이기주의로 가면서 선진국이 가난한 나라 돕기 금액을 크게 줄였지만 한국은 가난한 나라 돕기에 앞장섬으로써 이 일을 선도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여섯째로 한국은 한미 동맹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미군 참전과 미국의 원조가 없었으면 한국은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군 주둔으로 안보를 걱정하지 않고 경제 성장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근자에 와서 한국이 미국의 경쟁 상대가 되면서 뒤통수를 얻어맞기도 해서 지금은 미국을 무조건 따라가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선족 동포들은 이렇게 한국 국민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귀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 의논드리려는 말씀은 조선족 동포들이 과연 지금의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선족들은 먼저 한민족이 전 세계로부터 놀라운 민족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극빈국에서 출발해서 세계 10위의 선진국이 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6.25 전쟁 직후에 황폐한 한국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온 국민이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산림 녹화에도 성공했고 금 모으기로 IMF 위기를 극복했고 새마을 운동으로 가난을 이기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선진국까지 되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고 유럽까지 앞지를 줄은 우리도 몰랐습니다. 지금 정치가 엉망이어서 어려움 속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은 이 정치 난국도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조선족들도 한민족의 DNA를 갖고 있어서 동포들이 당면한 모든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포들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다가 서울 조선족 교회를 중심으로 뭉쳐서 치열한 투쟁을 한 결과로 합법 체류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동포들이 얼마든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다만 중국에서 사회주의 교육을 받은 조선족은 정부의 지시에 순종하는 일에만 익숙해서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한국민에 비하면은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은 나라의 온갖 위기를 극복해가는 한국민을 바라보면서 조선족들이 분발해야 할 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에 동포 사회 안에서 조선족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저도 소망교회를 설득해서 조선족 복지센터를 지어야 한다는 생각에만 몰두했지, 복지센터 건립 이전에 조선족 문제를 극복하려는 동포들의 치열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점은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 스스로가 나서서 어떻게 쓰든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한다 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만 정부나 교회가 동포들을 도울 것입니다. 제 1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